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브TV 팬더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GTX 비노선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역세권 우리 집도 늦지 않았다. 벤더빌트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6월 29일 날이요, 수도권 어디서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GTX 확충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앞으로 GTX를 조금 더 빨리 힘있게 추진하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GTX 비노선 민자사업 구간을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 시설계획 고시와 함께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마 11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내년에 실시협약을 하고 그 이후에 본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도역에서 용산역까지 여기와 그다음에 망우역에서 마성역까지 구간, 여기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산에서부터 이 망우역 구간, 상봉 망우역 구간까지는 재정 사업,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다 들이겠다는 얘기고, 이 구간은 건설비에 사업비의 한 50%를 보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전체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그래서 BTO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지 않겠냐, 재정 사업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올 연말쯤 공고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재정 사업과 동시에 민자 사업들을 같이 공고하면서 전체 구간의 어떤 속도, 공정의 속도를 좀 발맞춰 가는 느낌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국토부가 아무래도 GTX의 의지를, 특히 ABC는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반대로 이 ABC가 진행되려면 결국 재정사업 구간은 국가의 재정을 100%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자사업 구간도 사업비의 50%를 국가가 보태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예산, 특히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대한 상당한 철도 건설 예산이 GTX에 투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 예컨대 동탄인도건선들 이런 것들이 속도가 덜 나거나 아니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 예산이 막 뭘 하겠다라고 해서 막 어떤 해는 엄청 늘어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매년 전체 철도 예산이 한 15조 원, 그 중에 한 10조 원은 운영관리비, 그리고 한 5조 원 정도가 뭐 최대 한 건설 사업비에 들어간다라고 보는데, 이미 전 국토에 뭐한 40여 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설계부터 공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 GTX 쪽이 공사비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4조 원, 뭐 4조 원, 4조 원, 뭐 12조 원, 뭐 상당히 뭐 이것만 이것저것만 따져도 상당한 돈입니다. 그 중에 뭐 민간 사업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재정 구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당분간 투입돼야 되고, 그 투입되는 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진행하겠지만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좀 천천히 해야 될 사업들은 다소 스텝을 좀 천천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GTX 비노선 민자사업 구간들이 발표가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송도, 인천, 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하고 신도림, 여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신내, 별내, 평내, 우평, 마석. 인데 요 신내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신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계획이 이제 2노선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별내, 왕숙, 평내, 마석 이렇게 4개. 그다음에 여기서 6개, 왕숙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정거장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정사업 구간에는 용산, 서울, 그다음에 청량리, 그다음에 망우, 상봉망우 4개. 거기에다가 서울시가 좀 아마 요청을 하려고 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들이 가능해 보이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민자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했고 비노선이 본격화된다.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 민투심, RFP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퀘스트 포 프로포저럴을 고시했다. RFP를 고시했다. 그래서 보통 민자 사업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계획을 올 3월 달에 했잖아요. 그 기본 계획 고시를. 그 다음에 또 한 번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 사업 심의 시설 사업 계획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FP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의 절차는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다. 올 연말에. 그 다음에 내년까지 실시 협약을 한다. 실시 협약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국토부 사업 시행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조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 계획이 이제 되면 실시 계획 고시를 할 거고 실시 우선 협상자가 되면 실시 계획을 실시 협약을 할 거고 그 협약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정이 되고 실시 협약이 보통 빠르면 6개월, 기본이 1년 정도 걸려요. 1년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서명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실시 협약이 끝나면 실시 협약 전에는 우선 협상자로서는 먼저 너한테 권한을 줄게 라고 하는 거지 어떤 결정적인 부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시 협약이 돼야 본 결정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게 내년이다, 2013년, 2023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시 협약이 돼야 이제는 너가 해라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이제 지금 아마 제안하는 설계가 거의 기본 설계급 정도의 설계가 좀 필요하고요. 아마 이제 실시 협약 이후에 나오는 설계들은 지금 실시 설계 정도, 실제 건설이 가능한 구체적인 이런 설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통상 1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본공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3조 8조 400억 10개, 그 다음에 최대 뭐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놨거든요. 이번 주에 발표한 내용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좀 봐보시고, 뭐 부대 연계 사업 제한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하게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점수에 배정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크고 작게 이렇게 아마 좀 점수를 좀 받기 위해서 써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효과로 보면 일단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 거의 1시간 반이 30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마성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가 신호선이 주 화두였다라면 올해 화두는 결국 비노선이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연말에 실시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때 여기서 봤던 민간 사업자의 추가 제한에 대한 부분 그게 어디로 언급되고 어디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불거진 그 GTX에 대한 부동산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그거는 전 GTX라고만 보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향은 뭐 꼭 GTX가 좀 더 많이 올랐다. 꼭 GTX가 아니어도 좀 더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그만큼 약간의 좀 가격 조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하게 GTX가 뭐 월등하게 올라갔다, GTX가 월등하게 빠졌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실제로 운행이 되는 2030년이라는 시간에 가보면 이 효과라는 것들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느 순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 외곽에서 GTX만한 게 없다라는 게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거고, 결국 인식이 자꾸 GTX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가격, 아니면 상징성, 여러 가지 이유들, 그런 것들이 전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유독 GTX 비노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은 ABC, 뭐 다른 DEF보다 올 한 해만큼은 비노선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역 제한 나오는 것들은 작년에 있었던 그렇죠? 뭐 상록수역, 인덕원역, 의왕역, 불명 가격에 대한 영향을 좀 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비노선의 추가역이 어디가 될 것 같은지를 좀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고, 그리고 좀 빠른, 남들보다 좀 한 발 빠른 대응,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 발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0일 날 예배 타당성 통과가 됐습니다. 수색 광명 고속철도 하단 녹산선,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예배 타당성이 통과가 됐다. 한번 지난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내용들을 거기에 수색 광명에서 이어지는 이제 다 북북선화된 것들, 그렇죠? 네, 북북선화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4차 국가철도망에 나와 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1호선이나 이런 경부선을 활용해서 갔다라는 걸 좀 지하로 가서 좀 전용선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도심 구간에 통과를 하다 보고 1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부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지하화해서 좀 더 효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산 도시철도 하단 녹산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네, 그 다음에 그 해안가 주변으로 이어지는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 대한 사업들이 올해 1조 원 이상 투입이 된다라는 거, 네, 보시면 서해선, 포승평택, 서해선, 장항선, 이제 아마 다 이제 끝물입니다. 예, 공사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서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을 얼마 초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개통 초읽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녔어야 됩니다. 서해선은. 근데 개통 초읽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항선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천 문경, 여기 충주까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 내륙선, 현재 부발역에 이제 KTX 이음 열차가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KTX 이음 열차를 구경하고 싶으면 부발역에 가서 보시면 정차되어 있는 KTX 이음 열차가 있다. 하루에 몇 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어가지고 문경에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큰 하나의 중부 내륙선, 남부 내륙선, 나중에는 뭐 중부 내륙선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하나로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기타 작은 사업들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짧게 GTX 비노선, 특히 GTX 약권, 아직 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철도의 힘은 뭐냐면요.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호가가 많이 올랐거나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에 대한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상징적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가격이 좀 조정될 때 오히려 한번 기회장으로 보는 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최근에 기준금리라든지, 맞죠? 그런 대출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이거를 큰 시장성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바라봐야 될 일인 거지, 단순하게 GTX나 지하철 교통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좀 잘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슈는 그래도 잡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만큼은 GTX 비노선에 힘을 좀 많이 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